안녕하세요. 그동안 이곳에 사연만 열심히 듣던 30대 주부입니다. 글은 처음 써보네요. 오늘 참다 제가 한 말대꾸로 시어머니가 폭풍 오열하셨는데 시아버지가 사과하라고 난리시네요. 제 딴에는 그동안 참다 터진 것인데 제가 사과드려야 하는 건지 한번 봐주세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 막말하셔서 결혼도 한번 엎었다가 진행했을 정도로 시어머니가 말씀을 생각 없이 하세요. 신랑도 본인 엄마한테 학을 뗄 정도라 시어머니한테 전화만 와도 눈을 질끈 감을 정도예요. 다행히 신랑이 제 편에 서서 생각해주고 중간 역할 온 힘을 다하고 있어서 신랑에게는 불만이 전혀 없어요. 그래도 좋은 신랑 곱게 키워 보내주신 게 감사해서 나름 잘하려고 했는데 안부전화 강요, 애교 강요, 통화하고 나면 온종일 기분 나쁠 정도의 말실수 때문에 전화를 안 하게 되었는데 아이가 태어나니 더 집착하시네요. 오는 전화 3번 중 1번 정도 받아들이는 게 저의 최선이 되었습니다. 신랑은 외동이고 어렸을 때부터 숨통이 막혔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 애정의 주체가 제 아이가 되어서 제가 엄마인지 시어머니가 엄마인지 헷갈릴 정도예요. 사설이 길었는데 사건의 발단은 오늘 통화였어요. 아이가 이제 4살인데 호기심도 많을 때고 활동적인 데다가 남자애라 험하게 놀아요. 그래서 매번 어디가 깨지고 다칩니다. 딱 달라붙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일단 애가 너무 빠른 데다가 순식간에 넘어지거나 부딪혀요. 까지거나 멍든 곳 보면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픈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쫓아다니는 것 뿐이에요. 집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마찬가지고 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아기 상처를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너는 뭐 했길래 애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 애를 잘 보고 있어야지 이렇게 다치도록 놔두냐? 하시면서 30분 넘게 화를 내세요. 처음에는 당황해서 상황 설명도 해봤는데 지금은 포기하고 그냥 무시하고 제 할 일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애가 장난감 카트 가지고 놀다가 미니카를 쳤고 미니카가 벽에서 튕겨나와 아기 얼굴에 상처를 냈어요. 피가 날 정도라 급하게 소독하고 약을 발랐는데 약 바르면서 보니 너무 속상했어요. 아기 상처는 아무리 겪어도 익숙해지지 않고 마음이 아파서요. 그 상태로 시어머니 페이스톡이 와서 신랑이 받았고 아기 얼굴 보시더니 난리가 났죠. 너 이거 상처 또 뭐냐? 왜 허구한 날 상처가 나? 이쯤 되면 너 애 때리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서야 애가 이렇게 많이 상처를 달고 살 수가 있어? 볼 때마다 다치니 이거 의심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아들, 네가 잘 좀 감시해 보라고. 애 엄마가 애 치는지 안 치는지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서 뭔가 툭 끊어졌어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처럼 자식 얼굴에 직접 흉터를 만들지는 않아요. 하고 조용하게 말했어요. 신랑 얼굴에는 꽤 길게 살짝 파인 흉터가 있어요. 시어머니가 신랑 어렸을 때 실수로 낸 상처라고 했어요. 그 얘기 듣고는 너무 속상하셨겠다 했었는데 제가 남의 상처를 후벼파면서 말대답을 할 줄 저조차도 몰랐지만 순간 너무 화나서 말이 저렇게 나갔어요. 아이가 다치거나 아프면 엄마는 더 아프잖아요? 엄마 잘못이 아니어도 엄마들은 마음 아프고 자책하게 되는데 뭐든지 제 탓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저도 쌓였었나 봐요. 통화하시다가 마치 정지화면처럼 시어머니는 황당해 계시다가 결국 통곡을 하셨고 신랑은 급하게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말을 이어나가지를 못했고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사과하라고 강요 문자를 몇 시간째 보내시네요. 남의 상처 건드린 건 제 잘못이 맞지만 사과하기가 싫어요. 어머님은 그동안 저한테 직접 상처 입히셨으니까요. 신랑은 그냥 연락하지 말고 어머니도 저도 진정되기를 기다리자 하는데 시아버지는 사과 안 하면 친정에 전화하겠다고 으름장까지 놓으시네요. 제가 사과를 해야 하나요? 친정에 전화하겠다는 말조차 웃기네요. 후기. 결국 남편이 시댁에 가서 한판 했네요. 시아버지가 계속 문자가 와서요. 차단하긴 했지만 모르긴 몰라도 그 뒤로 더 왔겠죠. 남편이 와이프가 말대꾸 한 건 잘못이지만 그 전에 엄마가 늘 말로써 와이프한테 상처를 입혔다고
자기 자식이 다치면 더 속상한 건 와이프인데 엄마도 그만 알면서 왜 후벼 파냐고. 나도 살면서 엄마 막말에 상처를 많이 받아 항상 힘들었다고. 와이프한테만은 그러지 말아달라 했대요. 그리고 변하시지 않으면 찾아오지 않겠다고요. 시어머니 저희 아이면 꿈뻑하는 스타일이라 그거에 더 대성통곡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더 연락하지 않았고 한 달쯤 있다가 시어머니 문자 오셔서 내가 말이 너무 심한 거 미안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많이 놀랬어요.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아닌데 손주는 진짜 많이 보고 싶으신가 보다 싶어서요. 그래서 저도 전화 드려서 죄송하다고 했고 조만간 남편과 아이만 보내겠다 했네요. 결혼 생활 하면서 시어머니 이런 사과는 사실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조금은 달라지실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렇게 사과 종용하신 시아버지가 더 껄끄럽네요. 당분간은 저는 시댁에 안 가기로 남편하고 합의 봐서 남편하고 아이 둘만 보내려고요. 아무튼 그동안 마음고생 좀 했는데 이렇게라도 해결이 되어서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짐 하나 덜었어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친정에 먼저 전화해서 알리고 전화 받지 말라고 하세요. 문자도 다 차단하라고 하시고요. 내 부모님 미친 것들한테 욕 먹이게 하고 싶으신가요? 진짜 어이없네요. 선을 넘다 못해 길길이 날뛰네요. 아휴, 그리고 그게 뭔 말실수예요. 나 같았으면 더 소리 지르고 난리 났을 듯. 댓글 2. 말대꾸 한 건 정말 잘했지만 하필 시어머니도 어쩌면 마음속 평생의 상처일 수 있는 아들 얼굴 상처를 들먹인 건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친구들끼리 싸울 때 막말해가며 싸우더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금기 같은 게 있죠. 순이는 어쩌면 그걸 건드리신 걸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자면 장애 있는 부모님이 나이와 싸우며 너희 엄마가 혹은 아빠가 그래서 네가 이러냐? 같은. 차라리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세요. 어머니 우리 집 일 참견 마세요. 이러시면 저 어머니 보며 못 살아요. 이젠 연락 안 받을게요. 등등. 싸울 때는 내가 상대방에게 괴롭힘 당한 걸 주체로 화를 내야 합니다. 두 번째 사연. 목에 문신 가득 시아주머님의 충격적인 반전. 안녕하세요. 매일 듣기만 하다가 시댁이랑 트러블 많은 집도 있고 좋게 잘 지내는 집도 있는 것 같아서 저희 시댁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저는 결혼한 지 4년 조금 넘은 예비 엄마예요. 저희 남편도 저한테 참 잘해주고 시어머니도 참 재미있으시고 센스 있는 분이라서 나이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나지만 오히려 큰언니랑 막내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댁에서도 참 신기한 분이 있는데 바로 시아주버님입니다. 남편과 3살 차이 나는 이분은 외모는 거의 저는 첫인상이 참 그랬어요. 목까지 오는 문신에 제 머리보다 굵은 팔뚝에 누가 봐도 독해 보이는 눈. 잘생겼다 못생겼다를 떠나서 그렇게 독해 보이는 사람을 저는 처음 봤어요. 남편한테 듣고 보니 무슨 특수부대에서 8년을 계셨다더라고요. 눈도 못 마주칠 그런 눈이에요. 첫 인상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남편과 연애 중 시아주버님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도 남편이 우령 진짜 미친놈이니까 이상한 거 봐도 그냥 넘어가 라고 해서 긴장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처음 봤어요. 왼손에는 핸드폰에서 나팔 소리가 막 나고 있고 이 나팔 소리는 굉장히 높으신 장군님들이나 오실 때 군악대가 연주하는 나팔이라는데 암튼 오른손에는 강아지처럼 들려있는 신나신 형님. 그렇게 등장하신 우리 시아주버님 첫 만남이 너무 기억에 남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시아주버님 커플 저 입장 모두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랑 형님이랑 시어머니랑 명절이면 여자끼리 쇼핑도 가고 시어머니 댁 근처 호프집에서 술도 한 잔씩 합니다. 시댁 남자들이 모두 명절 음식 준비를 다 하셔요. 저희는 장만 봐갑니다. 그렇게 맥주 한잔하며 들었던 썰 좀 풀어볼까 해요. 1. 시아주버님의 상견례 자리. 시아주버님과 형님은 8살 차이의 연상연하 커플이에요. 형님께서는 나이는 시아주버님보다 많지만 정말 귀여우시고 시아주버님은 늘 형님께 우리 아기, 꼬물이 이렇게 부르세요. 상견례 자리에서 양가 부모님이 모인 자리에서 시아주버님이 하신 말씀은 엄마, 아빠, 장인 장모님 저희 이제 독립합니다. 제가 이제 땡땡이랑 새로 가정이 생기는 거고 둘이 이룬 가정이니까 아무도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마세요. 내가 자식들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진짜 효도인 줄 아시고
어찌되든 저희 둘이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네요. 형님네 친정에서도 시댁에서도 아무도 태클을 못 꼬셨다는 이 가부장적인 시아주버님. 형님은 굉장히 여자여자한 분이세요. 너무 귀여우시고 애교도 많으세요. 눈물도 많으시고 겁도 많으시고 웃음도 많으신 소녀 같은 분이셔요. 시아주버님은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사실 잘해주셔도 무서워요. 워낙에 덩치도 크시고 남자다움을 강조하시는 분입니다. 가부장적인 걸 형님께 강요하시는데 그 포인트가 조금 이상해요. 어디 남편도 있는 여자가 허리 숙이고 걸레질이냐고. 진정한 사나이는 자기 여자 고개 숙이게 하는 게 아니라며 청소, 집안일 혼자서 전부 하십니다. 일찍 일어나야 진정한 남자라며 6시에 일어나셔서 헬스장 갔다 오시고 집 도착하자마자 아침 준비해서 눈도 제대로 못 뜬 형님 끌어안고 아침밥 입까지 숟가락으로 먹여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은 매우 가부장적이고 21세기는 가장의 솔선수범해서 이끌어 나가는 세상이라며 진정한 가장을 보여주시는 시아주버님. 매일 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내 아기 고생했다고 안마해 주신다네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었었는데 차갑던 손발이 결혼하고 다 따뜻해졌대요. 생리 시작하는 날이면 장미 한 송이에 케이크랑 좋은 술 사와서 조촐하게 파티를 한다더라고요. 저도 한번 초대받아서 갔다 왔어요. 결혼하고 샤워를 본인 손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볼빨갛게 수줍어 하시는 저희 형님. 본인 아들 미친놈이라며 그래도 잘 키워서 다행이라며 배 잡고 웃으시는 저희 시어머니. 유쾌한 집안이에요 정말. 명절. 저희 시댁 명절은 간소하다면 간소하고 복잡하다면 복잡한데요. 명절 음식은 딱 제사상 차릴 만큼만 합니다. 전이나 튀김 같은 거는 집안 남자들이 격투기나 야구, 축구 보면서 다 하시고 저희는 장이나 봐오면 끝이에요. 신랑 어릴 때부터 요리는 시아버지께서 다 하셨대요. 시아버지 음식 아주 맛있고요. 근데 명절은 제사나 뒤처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시아주버님께서 명절에 죽은 사람 붙잡아 둔다고 산 사람들 스트레스 받으면 되냐며 제사도 어쩌다 한 번씩 지내지 사실상 명절은 모여서 가족들끼리 놀러 다닙니다. 먼 곳은 차 밀려서 못 가도 바다 보러 가서 회 먹거나 시어머니 부부, 저희 부부, 형님네 부부 세 팀이어서 내기당구, 내기볼링 치러 가기도 하고 노래방 가서 3시간씩 놀다 오기도 해요. 야영장 가서 고기 구워다가 술 진탕 먹고 다 잠든 적도 있고요. 시댁도 참 감사한 게 어떻게 보내든 귀한 자식인데 명절만큼은 친정 꼭 가봐야 한다고 더 놀다 가고 싶어도 치우는 거 도와드리고 싶어도 어서 가보라고 하시고 또 놀러와 하시며 등 떠밀고 보내십니다. 4. 저희 형님 부부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부부입니다. 결혼 전에 형님께서 난소 낭종이 너무 커서 수술하셨고 그렇게 불임 판정을 받으셨어요. 결혼 생각을 했지만 저희 형님께선 우울증까지 시달리시며 시아주버님 발목 잡을 수 없다고 이별 통보를 했었대요. 자꾸 연락이 오니까 핸드폰도 해지하고 연락을 끊으셨는데 시아주버님께서 2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찾아와서 아무 말도 없이 얼굴만 보고 가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네가 내 누나고 내 동생이고 내 엄마고 내 딸이다. 네가 내 전부다 라며 비싸 보이지도 예쁘지도 않은 반지 하나를 툭 내밀고 결혼하자고 그랬다더라고요. 이 얘기하면서 형님이 볼도 빨개지고 그 큰 눈에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론 오글거리기도 하고 한편으론 참 멋져 보였어요. 내 아기 여기 있다고 늘 웃으면서 부인 업고 다니고 목마 태우고 다니고 한 손에 안아들고 다니는 거 보면 부러울 정도예요. 신혼도 아닌 부부가 저렇게 행복할 정도면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 시아주버님 경상도 남자라 무뚝뚝할 줄 알았는데 너무 귀여운 부부더라고요. 형님이 TV 보면서 어머 어머 하고 있을 때면 뭐가 그리 사랑스러운지 시아주버님은 옆에서 뚫어지라고 형님만 몇 시간이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아빠 미소로 머리 쓰다듬으면 형님은 우리 여보 하면서 안기고 시아주버님도 우리 아가야 하면서 꼭 안아주십니다. 보고 있으면 너무 달달해요. 저희 시댁 평범하진 않지만 너무 재밌고 즐거워요. 남편이랑 같이 시댁 가는 날은 이번에는 내기에서 꼭 이기리라 다짐하고 전략도 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가곤 한답니다. 그럼 저는 형에게 가장이 무엇인지 배워온 신랑에게 안마 받으러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댓글. 결혼하고 샤워를 본인 손으로 해본 적이 거의 없으시다고 볼빨갛게 수줍어 하시던 저희 형님. 본인 아들 미친놈이라며 그래도 잘 키워줘서 다행이라고 배적고 웃으시는 저희 시어머니.
유쾌한 집안이에요, 정말. 아님 이게 사실이라면 형님이며 가족들 다 제정신 아니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